한적한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산장이 하나 있었다. 이 산장은 오래전에는 인기 있는 휴양지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버려진 상태가 되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모인 대학 동창 친구 5명은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을 취하고자 산장을 찾기로 했다. 도심에서 몇 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간 끝에 그들은 해가 지기 전에 산장에 도착했다. 산장은 예상대로 나이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곳의 한적함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닥불을 피우며 둘러앉아 옛 추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한 명의 친구 영훈이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다. 우리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는 게 어때? 모두가 그 제안에 동의하며 각자 준비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는 그저 가벼운 무서운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차례가 된 수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 산장에 놀러왔다가 실종됐다는 이야기가 있어. 사람들이 그들을 찾으러 왔을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대. 그 이후로 밤마다 이 산장 근처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해. 수진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모두가 놀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특별한 것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이상한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 거실의 불빛이 깜빡거리며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바람 소리는 점점 비명처럼 변해갔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친구들은 그날 밤은 모두 함께 거실에서 모여 자기로 했다. 그러나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그들 중 한 명,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지만 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돌아서려는 찰나에 갑자기 어두운 방 한가운데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림자가 서서히 나타났다. 그 그림자는 마치 부유하듯 움직이며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도망갈 방법을 찾았다. 한참을 소란스럽게 움직이다 보니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졌고 산장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이 기묘한 사건 이후로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황급히 짐을 싸서 산장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산 아래 마을의 한 노인에게 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산장은 오래된 저주가 내려진 곳이야. 몇십 년 전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거든. 그 이후로 산장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길한 경험을 하고 떠나지.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다. 필사적으로 차를 몰아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다시는 그 산장 근처에 발길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날 밤 이를 잊어가던 어느 날 그 중 한 명인 지민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로 영상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화면 속에는 그들이 머물렀던 산장의 내부가 비춰졌고 희미한 웃음소리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아찔한 기운에 휘말린 지민은 불이 나게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 이후로 밤마다 자신이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그 메시지가 다시 떠오르곤 했다. 이 이후로 그 산장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산장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알려지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꺼리게 되었다. 하지만 몇몇 용감한 이들은 여전히 그곳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떠나고 종종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네티즌이 경험한 소름 끼치는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긴 호흡으로 전개되지만 그만큼 독자의 몰입을 도울 것입니다. 나는 항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했기에 자연스럽게 퇴근 시간이 밤 10시를 넘기는 일이 많았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였고 집까지 가는 길은 대부분 어둡고 조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은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오래된 공동묘지를 지나가는 작은 오솔길이었다. 낮에도 음침한 그곳을 밤에 혼자 걷는 것은 솔직히 두렵기도 했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나는 그 길을 택하곤 했다. 그날따라 달빛도 흐릿했고 묘지 옆에 있는 가로등 몇 개는
고장난 듯 깜빡이고 있었다. 길을 걷던 중 문득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에 나뭇잎이라도 밟힌 건가 싶었지만 점점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내 뒤를 따라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불안감을 간신히 억누르며 나는 걸음걸이를 더 빨리 했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 역시 동시에 빨라졌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기억 속 인물들이 떠올랐고 방문 판매원일까 아니면 근처 사는 주민일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하지만 나는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고 대신 복잡한 이모저모한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걸음걸이를 꾸준히 유지했다. 숨이 가빠질 무렵 내가 잊고 있던 스마트폰을 꺼내어 후레쉬를 켰다. 그때 내 스마트폰 후레쉬 빛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흐릿한 사람 형체였다. 그것은 희미한 얼굴과 불분명한 몸짓을 하고 있었으며 짧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머릿속에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경고가 반복되었다. 그러던 순간 그 형체가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놀람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엉켜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도저히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비틀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내내 그 후비드 울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왜 찾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이제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헐떡거리며 오솔길을 빠져나와 가까스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설 수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턱에 닿으며 몰아치는 심장 박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주변을 돌아봤지만 나를 쫓아왔던 그 형체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간신히 진정을 한 후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홀로 남겨진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 오솔길을 걷는 일은 다시는 없었다. 여전히 그날의 일이 환영처럼 머릿속을 맴돌곤 한다. 때로는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며 꿈속에서도 들리곤 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자기 자신에게 그 일을 묻곤 한다. 그날 밤 나는 과연 무엇을 본 것일까? 이 이야기는 허구이며 독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포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 및 창작물로 받아들여주세요.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민박집이 조용하고 한적하다는 평을 받았기에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 출발 당일 버스를 타고 여러 번의 환승을 거쳐야 도착할 수 있는 산골짜기 마을에 들어섰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 주변은 고요했고 공기가 맑았다. 나는 이런 곳에서 며칠만이라도 머물다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박집에 도착했을 때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다.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가득했고 그는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옛날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침대에 가방을 내려놓고 나서야 마을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마을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마을 길가에 있는 오래된 우물 앞에 한 여자가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렸고 한복처럼 보이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마치 예전 시대에 살던 사람처럼. 나는 그녀와 눈이 마주쳤고 왠지 모르게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방에 누웠지만 자꾸만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그녀가 나왔다. 그녀는 우물 옆에 서서 무언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입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갑자기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깼을 때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기분 전환 삼아 마을을 더 돌아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어제 본 우물 근처 여인에 대해 물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대답을 피하려는 듯했다. 단지 몇몇 노령의 주민들이 곳은 원래 조심해야 할 곳이라며 애매모호한 말을 남길 뿐이었다. 한 노인이 우연히 내게 타인의 말을 듣지 말고 직접 한 번 더 우물가를 찾아가 보라고 조언했다. 그는 진실은 눈으로 봐야 안다는 불가사의한 말을 남겼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우물가로 향했다. 우물은 오래되고
사용되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우물 옆에서 작은 볼박스를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가 서둘러 두고 간 것처럼 무심하게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박스를 열어보니 낡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몇몇 마을 사람들과 그 여인이었다. 그리고 몇 장의 흑백 사진에는 그 여인이 지금과 다르게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돌아와 민박집 주인 할아버지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그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인이 오래전 이 마을에 살다 억울한 사건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영혼이 마을을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모른 척하기로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녀를 본 사람들은 불행을 겪게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을 둘러보니 조금씩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머무르는 동안 그녀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웠지만 반면에 그 우물이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궁금증이 커져갔다. 며칠 후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날까지도 우물과 그녀의 존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녀가 전하려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떠나기 전 그녀를 위한 작은 위령제를 올리고자 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마을과 그녀의 이야기는 나의 기억 속 깊이 남아있으며 가끔씩 생각이 날 때면 불현듯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리고 아직도 나는 그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가끔씩 고민하곤 한다.